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더 글로리 시즌2 그 어떤 용서도 자비도 없이 견고한 피해자들의 연대를 통해 모든 가해자들이 파멸해버려서 너무 좋았어요. 동훈이가 깔아놓은 판에서 가해자들은 스스로를 폐허에 몰아넣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가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남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했던 자는 목소리를 잃었으며 내 주위를 견고히 두르고 있는 반짝이는 벽을 믿고 남을 괴롭혔던 이들은 내내 아름답던 벽도 없이 황량하고 캄캄한 폐허에 섰죠. 억울할 일 없는 인생을 살던 연진이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에 김경란의 복수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완벽한 결말이었는데요. 하도영이 예솔이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예솔이의 아빠로 남아 예솔이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것도 참 좋았어요. 또 하도영이 결국 전재준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도 너무 통쾌했고요. 복수를 끝내고 비로소 원점에 선 문동은이 죽음이 아니라 주여정의 복수를 위한 망나니 칼춤을 추는 동시에 건축가의 꿈을 갖고 19살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동은이가 거르낌 없이 반팔을 입고 화상 자국에 꽃 문신을 하고 상처를 드러내던 마지막 모습에서 저만 온 거 아니죠? 물이 너무 차가우니 우리 봄에 죽자라는 말을 듣고 버텨냈던 문동은은 더는 그 복도에 혼자 서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란이도 더는 그 체육관에 서 있지 않겠죠. 소희는 있는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안식을 찾았을까요? 주여정의 복수까지 끝내게 되면 봄에 죽자던 그들은 언젠가 그 어느 봄에는 활짝 피어나게 되겠죠. 이번 리뷰에서는 피해자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이 복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모든 가해자별로 토파보고 지상교도소 앞에서 먹구름이 드리워진 동훈과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 뜻하는 바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훈의 첫 번째 가해자 동훈의 엄마부터 시작해보죠. 정말 동훈이 엄마를 연기한 배우 연기력 후덜덜하더라고요. 등본 한 장이면 동훈이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다며 핏줄을 이용하려 하던 동훈이 엄마는 결국 핏줄인 동훈이만 할 수 있는 그 등본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등본으로 흥한 자 등본에 망한다 이거죠. 이학재처럼 동훈이 엄마도 누군가 죽이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김은숙 작가님 진짜 천재 같아요. 다음은 손명호의 개같은 죽음에 대해 토파볼게요. 동은은 손명호가 갖고 있는 단 하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물론 동은이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완벽했죠. 연진이가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며 뒷수습했지만 결국 마지막 한 방은 김경란이었는데요. 연진이가 휘두른 양주병으로 손명호의 머리를 내리친 경란이. 그런데 이 양주병 비싸서 그런가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명호의 머리를 3번이나 내리쳐도 깨지지가 않는 거죠? 손명호의 시신은 서영준의 보험으로 이용되어 폐 장례식장에 불모로 잡혀있다가 결국 윤소희가 떨어졌던 폐건물 아래에 내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순간과 죽음 그 이후 장례식장까지 손명호의 마지막은 영광, 존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손명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윤소희도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손명호 장례식이 너무 화려하거나 고인을 보내주는 슬픔이 묻어났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거든요. 윤소희의 엄마는 죽은 손명호의 사진에 홍어무침을 던졌고 이사라는 손명호의 장례식장을 살인미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라가 머리카락을 틀어올려 고정한 연필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살인 흉기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최혜정이 손명호가 찍은 이사라의 영상을 공개하자 이사라는 남의 아픔을 기뻐하는 최혜정의 목에 연필을 꽂아 심판했습니다. 문동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될 뻔했던 최혜정은 문동은과 김경란의 고통을 보며 안심했을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안전할 수 있었다 생각했겠죠. 남의 불행에 웃던 최혜정의 입은 최혜정이 불행해지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전재준에게도 버림받은 최혜정이 전재준한테 복수하게 하는 것도 너무 신박한 방법이더라고요. 동훈이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그저 약간의 동기부여를 해주며 판을 깔아주고 준비물만 준비해주면 가해자들끼리 지지고 볶고 서로를 해치는 게 너무 통쾌했어요.
전재준이 앞으로 다른 여자는 그 누구도 눈에 담지 못하도록 전재준의 눈을 멀게 한 최혜정. 사실 전재준에게 복수할 방법을 알려준 건 전재준이잖아요. 주여정의 병원에 찾아갔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오픈됐고 주여정은 의사로서 진료 차트를 보고 전재준이 안압 급상승 이력이 있음을 알게 된 거니까요. 사실 그동안 전재준이 벌받은 게 너무 없긴 했었죠. 예솔이가 자기 딸이라는 거 알고 나서는 넘쳐흐르는 부성애에 난리치다가도 하도영한테 얻어맞은 거 빼고는요. 물론 예솔이네 학교 몰카범을 때려잡는 데 전재준을 사용한 건 너무 훌륭한 방법이었어요. 분명 하도영은 젠틀하게 법으로 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재준은 앞뒤 없이 두들겨 펴줘서 좀 속 시원하더라고요. 예솔이를 위해 삼전이랑 카카오 주식도 사두었던 전재준은 결국 하도영의 손에 의해 시멘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도영의 넥타이가 펄럭일 때 역시 젠틀한 개새끼 하도영 한 방이 있었네 싶더라고요. 전재준한테 복수하고 예솔이랑 영국 가면서 밝아진 얼굴 좀 보세요. 덤프트럭으로 한 번, 시멘트로 두 번, 전재준은 아주 골로 보내버린 하도영. 시멘트에 묻혔으면 솔직히 그냥 이대로 횡불인 거잖아요. 장례식도 못 치르고 말이죠. 장례라도 치른 손명호가 더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사라를 위해 동은이 짠 판은 사실 사라가 그 약을 하기로 선택하지만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사라는 동은이 준비한 에덴 동산의 약에 손을 댔고 그 모습이 전국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초범이라 잘 해결될 것 같았던 이사라는 결국 최혜정 사건으로 특수상해 및 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라의 반짝이는 벽이 되어주던 부친 이길성 목사 역시 세금 탈루 혐의로 구속 입건이 되었죠. 그렇게 이사라의 벽도 무너졌고 사라 또한 폐허에 섰습니다. 하지만 연진이를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반짝이고 견고한 벽에 둘러싸여 있던 연진이의 영광 같았던 하도영은 연진이의 폐허로 남았고 항상 모든 일을 수습해줄 것 같았던 믿음직했던 엄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지옥에 선 엄마들과 달리 자신이 살기 위해 딸을 버렸습니다. 윤소희를 죽인 밤 알리바이가 돼줬던 전재준은 예솔이의 친권을 얻어보고자 박연진을 버렸습니다. 엄마처럼 기상캐스터가 되고 싶었던 예솔이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연진이 입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고달프네라는 말을 들으니 좀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사직서 너무 박연진스럽지 않았나요? 하지만 연진이의 지옥은 모든 사람을 잃고 모든 사랑을 잃고 혼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혼자 지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듯한 시간을 보내며 뭐가 억울한지도 모른 채 억울해하는 거였죠. 그러니 동은이의 집에 쳐들어왔던 날 이후 동은이가 준 기회를 잡지 않은 게 실수죠. 동은의 집을 신발 신고 문 따고 들어간 연진이와 달리 신발 벗고 들어간 하도영으로 인해 받은 기회였는데 연진이는 자수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일말의 죄책감까지 싹 없애주는 지옥의 주둥이를 놀리며 동은의 화를 돋궜습니다. 그 벌 동은이한테 받으면 지옥 같은 18년을 소급해서 받겠다고 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페어플레이 말고 기본 계산이 최소 2배인 동은은 손명호에 한해서 폭행, 살인, 미수, 시체 유기죄를 지었던 연진이를 2명을 살인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연진이는 끝끝내 손명호를 죽인 최후의 한 방은 경란이었다는 걸 모른 채 교도소에서 교폭을 당하면서 종신년을 살게 되겠죠. 나오더라도 다 늙어서 나올 테고요. 이제 연진이의 세상은 온통 문동은이 됐습니다. 뭐가 억울한지도 모른 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뼈가 아리게 억울해하면서 말이죠. 현남의 남편 이석재를 홍영애가 죽여서 참 좋았는데요. 현남과 동은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이석재가 스스로 죽을 자리를 파고 들어갔고 홍영애는 연진의 엄마답게 자신을 협박하는 이석재를 신속하게 처리했죠. 교통사고로 합의를 보려 했으나 결국 홍영애는 이석재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요. 돈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살았던 서 차장은 결국 돈 때문에 자신들이 쓰던 계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 오는 날 증거도 손실되고 땅도 잘 파지는 날 시체를 치우기 딱 좋은 날 말이죠. 하다못해 강연남의 남편 이석재를 죽이는데 힘을 보탰던 무당까지 신이 내리는 가장 큰 벌전을 받아 구술하다가 죽어버렸죠. 역시 김은숙 작가님 자비 없는 결말 너무 좋아요. 동은은
친구도 날씨도 신도 내 편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결국 신의 개입이 동은의 복수에 호의적이었던 순간이 있었고, 타이밍 좋게 시체 치우기 딱 좋도록 비를 내려준 날씨까지도 동은의 복수를 도왔습니다. 하도영이 이 복수가 끝나면 문 선생은 행복해지냐고 묻자 동은은 그랬으면 좋겠다. 행복해 죽을 만큼 딱 그만큼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복수가 끝나자 동은은 목숨을 버리려 했죠. 동은은 이 복수의 끝에 자신의 행복을 세운 것 같지 않았어요. 날 죽이는 건 내가 할게 라는 말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속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솔이에 대한 속죄겠죠. 동은의 세상이 온통 연진이인 이유로 앞으로 예솔이가 살 세상이 온통 본인이 될 테니 그 끔찍한 원망은 자신이 복수의 대가로 감당한다고 했었으니까요. 또한 동은이 죽고자 했던 건 삶이 지속되어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체육관에서 내 꿈은 박연진 너라고 말했을 때부터 동은은 복수만을 향해 달려왔고 이후의 삶을 계획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엄마가 동은의 목숨을 살리겠다며 살아서 내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내 아들을 지옥에서 꺼내서 끝끝내 살게 해달라는 부탁이 동은의 삶이 지속되어야 할 의미가 된 거죠. 여정의 끝도 그런 난간이면 안 되니까요. 강용천의 수감번호 3724를 매일매일 집에 문을 열 때마다 되새기는 여정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여정은 동은의 텐트를 반짝이는 벽과 담배 연기에 찌들지 않은, 곰팡이가 피지 않은,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담기지 않은 스위트홈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동은의 죄책감보다 한 발 앞서 동은을 위해 칼춤을 추던 사람이죠. 그리고 동은은 이제 여정을 지옥에서 꺼내주기 위해 여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을 추기로 결심했습니다. 16회 엔딩에서 지상교도소에 출입할 수 있는 명함을 갖게 된 동은과 여정의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빛을 앗아갔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한 후 지상교도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햇빛 쨍한 햇살 속에서 사랑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인생에 먹구름이 끼더라도, 날씨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그 먹구름의 시간을 고독하지 않게 함께 버티겠죠. 1회에서 문동은이 혼자서 차를 끌고 세명시로 들어왔던 것과 달리 지상교도소에는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들어왔으니까요. 복수를 한 후 100%가 되었을 때 쨍한 햇빛을 봄을 맞이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